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FOMC 회의, 그리고 고용지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앞으로 이러한 결정들 이후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수립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장 초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시간 속에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국내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2330선 탈환 이후에 2342포인트 선까지 현재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계속해서 회복해주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도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함께 보시죠. 네 분 모시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매매 시그널 시작하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선호 변동성이 참 많은 시장 상황 속에서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환율은 1,410원대까지 내렸고요. 네옴시티 건설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형 원전의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 일부 2차 전지 기업들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등 여러 이슈가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2,300선을 탈환하고 거의 2% 가까이 올라 2,335.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7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 모두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2%,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움직임과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한 와중에 삼성전자가 6만전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2달 만이었는데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무려 6% 넘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LG화학이 첨단 소재와 LG에너지솔루션 부문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7% 오르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어제 정부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과 손을 잡고 K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죠. 중국을 제치고 2차 전지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요. 또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에서는 대표 주력 사업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꼽고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과연 오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3% 넘게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거의 1% 되지 않는 폭으로 오르면서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00원 오르면서 6만 100원에 예측가를 잡혀 있고요. 6만 전자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합권에서 장을 맡은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LG화학이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11% 넘게 오르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간 16%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LG화학이 2.16%,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1만 6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외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아가 0.6% 오르면서 6만 6,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1,000개가 넘는 종목에 주가가 오른 가운데 1위부터 10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코스닥에서도 강세를 보여준 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제약 바이오주는 잠시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을 끊고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39% 빠지면서 11만 3,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HLB가 6.6% 빠지면서 3만 6,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그리고 에코프로는 모두 0.44%, 0.31%, 0.85%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리노공업이 1.6% 오른 가운데 게임주는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셀트리온 형제인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부진하면서 약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게임주를 비롯해서 바이오주의 약세가 오늘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보와 리노공업은 각각 1.1%, 리노공업은 0.14%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보는 2,400원 오르면서 22만 1,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위 종목 우위의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을 연출한 가운데 각각 지수에서 모두 한 종목씩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급등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흐름 살펴보시면 한전기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가 폴란드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전기술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29.91% 큰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31%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4,3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 한전산업입니다. 한국형 원전의 폴란드 진출 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원전 수혜주인데요. 어제장 27.97%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선 2.44% 빠지면서 만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수혜주이면서도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이죠. LNF와의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 협력 강화 소식을 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사자 행렬이 이어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거래량이 전장 대비해서 10배 넘게 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전날 41위에서 어제장 29위로 12계단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는 0.95%,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15,6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CKH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전해지면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9.96%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44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현대무백스입니다. 서비스 로봇을 층간 이동시키는 세계 최초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토트를 네이버와 협력해서 개발했던 현대무백스의 주가가 어제장 17%나 급등했습니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 네이버가 중동 시장에서 기술 세일즈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32% 크게 상승하면서 3,38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ST팜입니다.
큰 폭으로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나 줄어든 3분기 실적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8% 넘게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주저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역시나 파란불을 켜내면서 0.79% 약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5,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2거래일 연속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빨간불을 켜낼지 아니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영향을 받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1월 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리뷰와 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텐데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별 흐름이 나올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와 중간선거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첫 번째 전문가님 좀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FOMC에 앞두고 우선 미국 증시도 상승하다가 다시 고용지표 발표 후에 하락 전환했죠. 그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 좀 본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여러 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었고 또 이제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 러셀 2000 지수죠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증시 상승, 미국도 그렇고 약간 대형 기술주에 좀 국한된 면이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에 따라 시장은 움직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소형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을 때는 오늘 증시는 약보합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으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 하락하는 업종이 많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좀 상승폭을 키우는 게 바로 이제 건설 업종이죠.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2.6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건설 업종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폴란드 원전 수출 MOU에 대한 체결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원전 기자재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어떤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랜트 건설에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오늘 좀 상승폭을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진 INS가 1.28, 남광토건 1.02, SC 엔지니어링 0.82%, HDC 현대산업개발 0.4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삼성화재가 2.24%, 롯데손해보험이 0.99%, 미래에셋생명이 0.75%, 동양생명이 0.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도 시장 대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아베스 지주가 지금 현재 2.5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세아베스 지주도 이 원전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철강 업종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과 비슷한 기업 그리고 또 이제 네옴 시티에 대한
관련이 있는 주로 이 종목이 압축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헤어베스트 지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16%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뭐 외국인들도 좀 최근에 10월 달에 더 많이 샀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한일철강도 최근에 수급적인 면은 좋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1.36%의 상승세로 보이는 점도 특징적이다. 뭐 전체적인 철강 지수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철강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뭐 철강사 가격 하락도 있겠지만은 뭐 약간의 좀 그 4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에 이어서 어떤 수익성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 지금 철강 업종 안에서도 약간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형주 위주보다도 중소형 중소형 철강사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성공하는 의료 정밀 기기죠. 지금 이제 이오플로우가 6.4%, 빅텍이 5.41%, 노블 M&B가 3.42%, 파이버프로가 3.29%, 그리고 플라즈맵이 2.81%, 퓨런티어가 2.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도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국패키지가 1.68%, 구별재지가 0.4%, 동아기업이 0.15%, 대양재지가 좀 보합 양상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업종도 괜찮은데요. 성광이 지금 0.81%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 하락하는 업종이 좀 큰 게 지금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좀 하락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5.18%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좀 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지금 카카오게임즈 하락세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3분기에 오딘이나 우마무스베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그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나타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4분기부터 이제 뭐 대형 업데이트가 좀 진행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약간의 시장에서의 좀 우려감이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그 2.3%는 오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우선 지금 계속해서 오늘 좀 카카오게임즈 움직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67% 하락, LG에너솔루션 1.78%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7% 하락, SK하이닉스가 0.48%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1.45% 하락, 그리고 LG화학이 0.14% 하락, 현대차가 0.9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뭐 LG에너솔루션의 어떤 상승폭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LG화학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가 당연히 2차 전지죠.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2% 이상 상승하는 기업은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19% 유일하게 지금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좀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S-오일이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정유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뷰는 좀 낮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3분기 때 어떤 석유 제품이나 수출액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환율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은 게 바로 이제 정유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은 뭐 2% 이상 오르거나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렸듯이
FNC 전에 반면세가 지금 짙게 나온 모습이고요. 그래도 역시 SK이노베이션과 또 이제 SLB 1.16%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당히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0.43% 하락, 셀트론 헬스케어가 1.03% 하락, LNF가 0.52% 하락, HLB가 2.7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2% 이상 오르는 기업들은 없네요. 한번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 볼까요? 5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코오롱 티슈진만 지금 현재 2.15%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 하락도 나오진 않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4.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보합권에서 큰 등락 없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주 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낙폭이 그나마 좀 큽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개장 상황 브리핑에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이런 빅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어떻게 좀 저희가 전략을 짜가야 될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뷰 늘 자세히 봐주시니까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미국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다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이 높은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일시 어떤 숨구르기, 약세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작 단기 조정 뒤에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다우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이제 적게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거래소에서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도 약간 그 다우존스와 약간 비슷하게 현재 나스닥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큰 하락이 투매가 들어와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60일선까지 반등이 약간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비교를 좀 해보시겠지만은 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좀 있으려면은 기존의 어떤 기존의 하락폭에 61선까지는 이 정도까지 와줘야지 현재 이격이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시적인 등락이 좀 있다 할지라도 반등이 좀 세게 약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현재 올봉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양봉이 좀 나와줬죠. 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16개월 상승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연초부터 흑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의 흑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없고 이 연초의 급락에 대한 절반까지 기본적으로 반등이 좀 주어진다. 그래서 2,550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흐름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증시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승률 물론 어제도 현재 같은 테마로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상승 테마의 2가지 축은 보잉 CEO의 국내 기업과 UAM 관련 논의 계획 때문에 쭉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빈살만 왕세자 이달 중순에 현재 다시 한번 방한 소식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세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6 효과가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주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카카오 그룹주가 대바닥을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거의 이제 카카오 계열사 쪽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부분들이 세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의하기 당연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좀 많이 낙폭이 과대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현재 연달아 적산병으로 상승을 현재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낙폭과대로 현재 큰 리바운딩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를 참고적으로 보면은 9만 원, 10만 원대 가까이 된 종목이 보통 반토막이 나면은 그 5만 원 정도 되고 또 4분의 1 토막이 나면은 2만 5천 원이 좀 되죠. 그래서 2만 5천 원, 이게 4분의 1 토막이 상당히 더 나은 거죠. 그래서 12,500원까지 가면은 8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그 직전에 이제 반등이 약간 주어진 그런 상황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거의 한 6분의 1 토막이 났던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피날랩 파동 33,000원짜리가 그 3만원짜리가 거의 한 1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피날레 50% 파동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약간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는 쉽게 약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75,000원에서 32,000원 거의 이 부분들도 단기간에 이제 반토막이 났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반등에 대한 현재 그 주가의 고향은 61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61선까지는 리바운딩 반등을 보고 현재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인 요소는 카카오 관련된 그룹주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특징 요소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 자동차 부품 쪽에 좀 해당이 되는 KB 오토시스가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순환매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순환매 쪽으로 보자면 아직 오히려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의 어떤 움직임들을 충분히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만간 21선과 61선이 이제 크로스가 좀 진행이 되죠. 근데 크로스가 나와주기 전에 20일 주기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면은 크로스가 나와주고 나서 N자형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뭐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현재 차량 경량화 쪽으로 아직 크게 움직임이 아직 없는 현재 에코플라스틱 이 부분들도 쌍바닥을 치고 21선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올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 크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한미 글로벌을 보면은 이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나름대로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현재 히림 그러니까 이격이 낮은 종목군들 이제 보시면은 히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격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히림이라든가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격이 낮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속보가 나왔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금 현재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좀 해드렸고 자세한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런 속보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속보 때문에 빅텍이 확실히 5% 이상 좀 상승세가 나오고 그러게요, 있네요. 예.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약세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관망세가 이틀째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300선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간 동안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환율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1,418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지금 1,400원대 초반에서 1,440원대의 어떤 박스권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레벨 수준 자체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오늘 특이하게 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한 42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을 비롯해서 선물까지 지금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매도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좀 분명히 여진이 있다. 그래서 장 오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찍이 지금 양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한 1,5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78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수의 어떤 방향을 좀 누르는데 제가 볼 때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오늘 좀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85,000원대를 탈환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상당히 어제 강했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눌렸던 IT 플랫폼이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2에서 3%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락바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면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2%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내에서 좀 많이 못 갔던 오히려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좀 상승세가 좀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단 약세 출발하는 걸로 해서 특별한 섹터가 좀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극초반에는 좀 종목들이 한 2%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만 좀 상승폭을 순간적으로 키우고 있는 모습, 산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나 테마가 주도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최근까지 좀 많이 힘들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겨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전에는 원자력 관련주들 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좀 연속적으로 오르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이후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장 속에서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주도주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프로젝트 자체가 좀 긴 프로젝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떤 승부를 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확실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어제 19%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가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를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좀 네. 주목해봐야 할 이제 저는 대형주로서는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SK이노베이션까지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지금 시장 급락전에 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만 시장이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뭐 2차 전지만이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조안에서도 실적 발표와 좀 겹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죠. 호실적이 좀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까지 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인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어떤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셀 3사가 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좀 이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좀 섹터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움직이지 않던 SK이노베이션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확실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나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11월 정도쯤에 제가 볼 때는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분명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이어서 좀 2차 전지도 제가 볼 때는 제2의 반도체로 좀 키울 생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섹터 전체의 어떤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좀 상승세는 상당히 반갑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 움직이지 않던 SK이노베이션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 4%대 지금 현재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쭉 볼 텐데 장 초반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까지는 저희 어떤 전략 펼쳐갈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OMC 관련된 회의 그리고 이제 파월에 네. 입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러한 결과를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250선에
어떻게 보면 작은 박스권을 뚫고 지금 2,300선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300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지금 700선, 710선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확실히 좀 시작되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을 지금 넘어갔고 작은 박스권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전한 매매대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워낙 레벨다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잘게 쪼개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FOMC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도 제가 볼 땐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분명히 매수를 듣지 않는다. 다만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10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살짝 그 가격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히려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이 상당히 좀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구원 투수 불러보도록 하죠.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FOMC 회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그렇고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까지 전해옵니다. 자, 관련돼서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사부님. 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비슷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FOMC 확인하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또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부분들도 충분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자 하는 이제 부분들일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 한번 미국 시장 한번 훑어볼까요? 요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21선 올려놓고 깨지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뭐 상승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포인트가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냥 밀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죠. 다만 이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성장주, 기술주 뭐 이런 부분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금 우려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분위기. 자, S&P 500을 한번 봐볼게요. S&P 500은 이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와 있죠. 지금 나스닥 같으면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얘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60이동 평균선, 120이동 평균선 이런 구간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이 훨씬 나았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실만한 구간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항대 만났지 않습니까?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자, 다우까지만 볼게요. 다우는 엄청 최고의 10월을 보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월봉 기준에서 10월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거 월봉인데 엄청난 상승했죠. 그래서 요만큼 쉬는 거 이건 역시 우리가 눈여겨 봐줄만 하고. 지난 썸머랠리라고 표현할 만한 7, 8월에 상승을 했을 때에도 다우는 60, 120, 이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여기에서 양봉으로 뚫고 올라서서 그 다음에 음봉, 작은 봉 2개 이렇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희한하게 이번에도 200일 이동 평균선을 올려놓고 이틀간 쉬어가는 모습 이때랑 또 아주 흡사하죠. 비슷하게 이런 빠른 속도로 올려놓고 이번이 더 빠릅니다. 상승이. 그래서 과연 지난번처럼 여기 또 이렇게 내려올 거냐 아니면 이번엔 달라. 이번엔 this time은 다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다우나 S&P 500 그리고 이제 나스닥과의 구성 종목분들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또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코스닥이 엄청 세다 좋다라기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은 상태거든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대표적으로는 지금 뭐 텍사스 연금 펀드 뭐 이런 게 이제 전 세계 펀드 규모 중에서 17위 정도 되는데 중국 비중을 상당히 중국이 이제 시진핑 시대가 또 3연임을 이어가면서 이거 옛날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우려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중국에서 발 빼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쨌든 이머징 시장에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 돈들이 결국에 어디로 갈 거냐.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대한민국, 뭐 대만, 뭐 인도 뭐 이런 쪽들로 조금은 그 돈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조금 분산되되 우리나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 그래서 최근 뭐 환율적인 부분들도 안정세를 잘 보여줬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간 큰 자금을 빼가지고 한국에다가 일단 집어넣자라고 한다면 뭘 사겠어요? 뭘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대표 종목들을 사겠죠. 뭐 제가 참 그런 줄은 모르고 어쨌든 계속 대형주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결국에 대형주이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엊그저께 정도나 강력한 상승 그리고 최근에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매우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고요. 이제는 심지어 이제 네이버 오늘 2.6%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나도 올라갈 거야. 나는 좀 뒤쳐졌지만 올라갈 거야. 또 그런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20선을 돌파하고 살짝 눌러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제대로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구간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들이 이렇게 조금은 수급이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졌자 하는 게 딱 보여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형주 장세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이 언제까지 들어올지 혹은 이제 대형주 장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어쨌든 오늘 밤 FMC 그다음에 고용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오늘까지 올라가 버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며칠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이 최근 며칠간 강력하게 뻗어버리는 종목들이거나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아직 주도주니까 이제 익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나는 얼마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는데 얼마 깨지면 일단 팔고 보자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뭐 반도체 이야기, 뭐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차원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주도주 1, 2, 3, 4 이런 얘기 부분에서는 주도주 1번에 있던 SK하이닉스가 적당히 오른 상태, 제대로 오른 상태에서는 먼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계속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비슷하게 뭐 이대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떨어지지 않겠지만 적당히 눌렀다가는 갈 수 있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돼서 그런 차원에 있는 종목군들 초반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이제 우리가 주도주 섹터 1, 2, 3, 4 이 순서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20선을 막 돌파하거나 안착한 종목군들로 들어가셔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뭐 지금 오늘 하루 내일까지는 약간 이제 뭔가가 무조건 상방이야 무조건 하방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 어렵겠죠.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하방으로 꽂는 이야기들보다는 상방이 나올 가능성.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상방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최근 들어와서 뭐 골드만삭스의 누구가 블랙락의 누구가 뭐 어디에 누구가 또다시 하방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살짝 말을 바꿨다가 다시 하방 얘기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뭐 나쁜 리포트 내놓고 악의적인 리포트 내놓고 우리나라 기업 물량 다 뺏어내고 지네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 내고 나오고 막 이런 혹은 뭐 공매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오른 놈 비중 좀 축소하고
지금 조금 지금부터 눌러주는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을 잘 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 SDI가 좀 눌러진다면 혹은 뭐 코스코 케미칼도 좀 아직은 그렇게 눌러주지 않습니다만 눌러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지는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건설도 어제 좀 원자력의 힘을 좀 받아서 현대건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오르긴 했고 오늘 조금 힘을 조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고개를 들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충분히 뭐 20선 근처 부분에서 기다려서 해볼 수 있는, 다만 20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볼 수 있고 자동차가 많이 못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차례 부분에서는 자동차 하나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차, 기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주도주의 어떤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HL 만도이거나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부분들이고 오늘은 그래도 모비스가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대가 될 만한 구간들을 쉽게 다 뚫어버리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 구간에서 21만 원 구간 정도라면 충분히 공략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FMC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야기, 고용지표 발표에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조건, 그죠?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용이 완전 고용 또 지난 10월 발표처럼 나와버리면 조금 또 분위기가 또 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의 문제만 없다면 아마 좀 상방의 에너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도 이제 순서를 기다린 종목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를 엄청 높게 보지는 힘들겠지만 한 23만 원, 2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면서 대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황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간 현재 상승으로 전환을 좀 해주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목별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